그리드위즈라는 에너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이제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스마트 그리드고 분산 에너지라서 저희가 하는 일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전력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에너지원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21년도 그 그래프상의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기름을 사용하는 연료고, 그다음에 이제 까만색이 석탄, 그리고 중간에 있는 노란색이 이제 전기로 바꿔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그 비중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50년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 에너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전기로 변환돼서 각 부분에 소비하는 것들도 전기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에너지가 공급되는 에너지 소스 자체도 기존에 우리가 편하게 썼던 석유라든지 석탄이 이제는 거의 미미해질 정도로 작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 이렇게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고요. 그 도전 과제들을 풀어가는 방법 중에 중요한 부분이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뭐 분산 전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분산 자원들 보면 첫 번째 리뉴어블 에너지 쪽은 이제 밝은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빠른 증가와 함께 같이 증가하는 부분이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이제 같은 같이 또 증가하는 부분이 에너지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리뉴어블 양에 비하면 굉장히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배터리 전기차의 배터리 양이라든지 ESS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봤을 때는 사실 하나의 산업군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만 따로 떼서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전기차가 기존에는 굉장히 보기 어려웠다라고 하면 지금은 운전하다 보면은 자주 맞을 수 있는 게 전기차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변화에 좀 빠른 세대가 많은 지역이나 혹은 국가에서는 좀 더 빠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같이 집중하는 게, 기존에 있는 전력망에서 보다 안전하고 좀 관리하기 쉽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전력 시장이라는 마켓, 오퍼레이션,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렇게 있고 발전과 송배전, 그다음에 이제 수용과 커스터머들이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시작한 스마트 그리드는 원래는 전력 회사의 관리를 좀 편리하게 하고 전력 공급망을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변하게 되는 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검은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분산 에너지 쪽인데요. 이런 분산 에너지 쪽이 지금은 사실상 빨간색으로 친 것처럼 굉장히 이 영역이 넓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예전에는 그 전력 회사에서 단방향으로 발전을 지시하고 사용 총배전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단방향성인 관리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게 양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 기술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커버해야 되는 분산 에너지라는 이 자원들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분산 에너지로 분류되는 기본적인 이제 소형 신재생 에너지들의 증가세를 보시면은 뭐 사실 우리나라는 많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2040년에 보시면은 굉장히 빼곡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재생에너지들이 분포하게 된다는 것을 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지 주변으로 해상 풍력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이 해상 풍력들을 다시 수용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라는 것이 사실 좀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분산 에너지의 정의를 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형의 다양한 발전기들, 예를 들면은 이제 지붕에 있는 루프탑 솔라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배터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큰 대형 이제 발전기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르면은 500메가 이하 발전기부터 시작해서 재생에너지는 40메가 이하 발전기들이 이제 이 분산에너지라는 부분으로 아예 분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개념적으로 있던 분산에너지,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풍력, 그다음에 솔라, 전기차 이런 다양한 발전원들이 분산 에너지로 여러 곳에서 사용자가 전기를 쓰는 사용자 근처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작은 사이즈의 발전원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법규로 정해져서 실제 전력 시장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발전 요소로까지 이제 다뤄지고 있는 게 이 분산 에너지고요. 이 분산 에너지를 더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대부분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만드는 이 재생에너지라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인데 이 깨끗한 에너지도 사용에 따라서 사용량에 맞춰서 만들어지지 않거나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 들어가면은 발전량들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이제 불가피한 상황도 생깁니다. 이건 실제 그 2022년 5월 1일에 있던 내용인데요. 그 가장 위쪽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주 지역의 평균 풍속입니다. 평균 풍속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부분을 간단히 보시면은 6시까지 18시까지 보시면은 풍속이 굉장히 좋죠. 좋았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들은 발전 출력을 굉장히 잘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전 출력인 진한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8시부터 17시까지가 발전량이 확 줄어들어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 풍력 발전기는 발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과도하게 공급이 되면서 풍력 발전기를 제어해서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렵게 설치한 풍력 발전기지만 전력 계통에서 이거를 수용해 주지 못하게 되면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깨끗한 에너지를 어렵게 만들어서 버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발전량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성을 분석하는 데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돌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사업으로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큰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2015년도에 보면은 총 제주 지역에 152메가와트 아워 정도 생겼는데 21년에 12기가와트 아워 이상으로 발생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이런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잦게 이런 내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풍력발전 사업자들은 어, 우리 사업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가져왔던 곳이 이제 영국 아니면 독일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 블랙아웃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블랙아웃 절차를 보면은 지금 그 풍력 발전기가 있는 부근에 있는 송전선로엔 낙뢰가 발생했고요. 낙뢰가 발생하면서 그 부근에 있는 보호장치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호장치가 작동해서 전압이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풍력 설비와 그다음에 가스 발전 설비들이 탈락을 하게 되고 탈락을 하게 되면은 이 계통에서
가스 발전 같은 경우나 혹은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탈락되는 일들을 막아주는, 그래서 주파수를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깨끗하기 때문에 좋아서 설치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버터로 공급되는 전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성력이 없어서 이런 그 계통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줄줄이 이 계통에서 탈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잘 막았지만 한 110만 가구들이 정전이 나는 그런 사태가 생겨서 사실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또 이게 재생에너지가 또 하나는 이 기후 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탄소가 없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 전환한 재생에너지가 가장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기후위기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도 폭염으로 인해서 태양광 패널이 발전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태양광 발전이 해가 좋으면은 뭐 발전이 많이 되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태양광 패널도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는 발전량이 또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 태양광 패널들의 발전량이 쭉 떨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 해가 너무 또 쨍쨍한 상황에서 급격히 해가 지다 보니까 해가 있을 때와 해가 졌을 때의 그 갭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가스터빈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시스템으로 이걸 보완하고 있는데, 그 폭이 너무 커지면서 실제로 순환정전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는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의 유틸리티들이 이 정전을 막기 위해서 배터리 시스템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정집에서도 저희 같으면 사실 힘들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정에도 설치해서 뭐 개인 가정들의 정전을 대비하기도 하고, 또 이런 계통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막을 수 있는 그리드 서비스로도 계속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쭉 설명 들었는데, 가장 키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예전에는 발전을 해서 공급을 해주면 됐고, 그 공급할 수 있는 양에 맞춰서 저희가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도시를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만드는 만큼 썼고 그 만드는 양들 그리고 쓰는 양을 조절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발전 설비도 누구나 설치할 수 있고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또 공급받고자 하고요. 에너지의 사용 변화에서 보셨겠지만 전기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차량들도 지금 전기차로 바뀌는 만큼 굉장히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양, 그리고 이제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제약이 생기는 거죠. 지금도 저희가 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도 송배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들이 금전적인 이유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송배전 설비 확충이 지연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부족해서 발전소를 지었는데 발전한 전기는 전달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나는 깨끗한 전기를 쓰고 싶은데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재생에너지를 또 공급받을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전기 수요와 공급의 곡선을 전기를 쓰는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또 맞추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요 관리인데요. 그래프에 보시면은 중앙에 있는 아래쪽으로 향한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반원형
초록색 그래프로 쭉 그려져 있는 게 이제 공급량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전기 사용량인데 전기 사용량이 공급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을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을 억제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만큼까지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가 공급하는 양보다 수요량, 사용하는 양이 떨어질 때는 공급량에 맞춰서 수요량을 끌어올려서 이 전기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또 플러스 DR이라고 이 수요 관리의 개념에 또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건 까만색 좀 진한 선이 전력 수요고요. 그다음 점선으로 표시된 분이 발전 전력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발전 전력이 전기 사용량보다 많을 경우, 그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전력 수요에 대비해서 발전 수요가 부족할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은 전기가 부족할 때는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를 사용해서 방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ESS에 있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방전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전력 수요가 끌어올려야 될 때는 전력 사용량을 높이거나 혹은 전력 수요가 너무 많아서 발전 전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력 수요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과정, 배터리를 충전 방전하는 과정, 전기의 사용량을 느리고 줄이는 과정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이걸 굉장히 유연하게 맞춰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버추얼하게 하나의 발전기처럼 묶여가는 것들이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할 버추얼 파워 플랜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 변동성들은 다른 것보다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이런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변동성을 잡아주기 위한 게 바로 이제 플렉서빌리티라고 하는 유연성 자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유연성 자원의 증가세를 보시면은 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원들의 증가랑 똑같이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5년, 2018년도에 보시면은 아예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량은 있지만 이 플렉서빌리티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뭐 2020년도까지는 유연성 자원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사실 구글링에서도 검색대 나오는 게 별로 없었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은 뭐 이제 필라테스 학원 나오고 이럴 정도로 유연성 자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글로벌로는 태양광이랑 풍력이 증가하면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출력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직접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유연성 자원이라는 얘기들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예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가 설치되고 그에 맞게 이 재생에너지들이 들어오면서 만드는 변동성들을 유연하게 잡아줄 수 있는 유연성 자원들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 시장 전망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게 굉장히 어색한 단어이긴 한데요. 저희한테는 아직도 주변에 보면은 전기 요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전기세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어, 우리는 이 전기라는 에너지를 굉장히 편하게 썼고요. 기간 인프라로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싸게 썼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라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서비스로 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모든 이제 글로벌의 에너지 회사들은 에너지는 서비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금액에 따른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많이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잘 공급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 사용자들은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어떻게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어떤 체계의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게 적합한지, 그런 분석들을 하기 시작했고, 점차 이 에너지 공급이라는 것도 데이터 비즈니스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스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가져온 거는 사실 제일 유명한 회사라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다들 테슬라는 가장 먼저 기억하시는 게 이제 전기차 회사다, 혹은 스페이스X 회사 사장이다, 아니면은 이제 트위터 중독자 회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테슬라는, 사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테슬라는 굉장한 에너지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도 잘 만들고 있지만, 전기차랑 같이 루프탑 솔라하고, 그다음에 루프탑 솔라에서 발전된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시스템, 파워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배터리 시스템을 가정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실제 미국이나 호주 시장에서는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요 오토그리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만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이 회사는 아까 테슬라와 비슷한 컨셉인데, 이 전기 사용자들이 설치해서 가지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전기 사용량을 제어하는 온도 조절 장치, 배터리,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자원화하는 거죠. 저희가 보는 거는 분산 자원 어그리게이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VPP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자원들을 모아서 전력회사에서 운영하는 DR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사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맥락인데, 이 썬벌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루프탑 솔라가 설치된 가정에 LG전자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해서 이 배터리들을 물론 이제 가정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해서 그 가정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보다 전기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양들을 전력회사에서 판매해서 그 수익을 만드는, 특히나 아까 보셨겠지만 전력회사가 이제 공급해야 되는 양들이 어떤 시간에는 굉장히 조금만 공급해도 되고, 어떤 시간에는 이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급격하게 늘어나야 될 때는 발전기들을 가동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에 있는 전기들을 사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쓰는 전기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서 이런 비즈니스도 미국에서는 실제 워킹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케이스를 보면, 이게 저희도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BMW가 올리바인이라는 회사랑 해서 같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250대 정도를 묶어서 이 전기차들이 충전하는 충전량들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태양광이 충전하는 시간대로, 원래는 이제 전기차가 집에 퇴근해서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저녁에 집에 와서 충전하는 전기차들인데요. 이거를 태양광이 많이 공급되는 낮 시간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에 충전하면은 더 싸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뭐 쓸 전기지만 이 쓰는 전기의 시간을 시프팅해서 공급과 소비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케이스들은 해외에서,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미국에는 다양한 전력 회사들이 있고, 그 전력 회사들이 전기 요금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휴대폰을 보시면은 저희가 전기 요금제를 데이터 정액을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어린 이제 학생 요금제를 쓰시는 분도 있고 가정 요금제를 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 핸드폰 요금제 플랜을 쓰시는데 그런 것처럼 전기요금 플랜들도 다양하게 있어서 그에 맞는 이제 플랜들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한전에서 공급되는 요금제 자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적긴 합니다. 하지만 음, 저희도 이 분산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고, 특히나 재생에너지를 수용해 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은 이제 자세히 소개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분산 에너지를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 좌측에 있는 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큰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저희가 LNG 공급망 중에서 굉장히 큰 압력으로 들어온 배관을 적은 압력으로 낮춰가지고 인근 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LNG 감압 설비입니다. 이 감압 설비에서 저희가 TEG라고 하는 이제 압력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그런 발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LNG가 공급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LNG를 수소로 개질해서 쓰는 연료전지, 그리고 만들어진 수소를 차에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 그리고 이런 이제 다양한 발전 설비들이 운전되는데 또 이제 보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CHP 발전기, 그다음에 전기차의 충전뿐만 아니고 방전, 그리고 태양광 패널까지 설치해서 다양한 분산 에너지를 한 번에 다 모아서 공급량을 만들고, 그 우측에 보시면 조그맣게 있는 게 그 인근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그 상가 건물에는 한전전력이 아닌 여기서 생산된 분산 에너지 발전만으로 전기를 100% 공급하는 그런 이제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실제 사진을 보시면은 그 제일 좌측이죠. 좌측 위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있던 이 감압소 설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에 설비가 있고 주변으로는 이게 가스 안전 시설이기 때문에 이격거리로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공간에다가 수소 충전소, 그러니까 연료전지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그다음에 다른 기타 다양한 설비들을 다 설치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 발전소에서는 5종류 이상의 발전원들이 동시에 공급량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 발전된 전기를 수용가로 공급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프로젝트는 저희가 창원에서 했던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형 산업단지인데요.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SK 에코플랜트, 예전 SK 건설이죠. 그래서 같이 했었는데, 산업단지의 발전 설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수소를 기반한 연료전지,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저장 장치 포함해서 이제 클린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을 먼저 구축하고 그 발전된 전력을 인근에 있는 공장에 공급함으로써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들이 아리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기술적 기반과 이제 전력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나 저희는 여기서 ESS가 이 공급과 수요의 이제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ESS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전기차, 특히나 이제 산업단지에서 쓸 수 있는 전기 트럭으로 저희가 전기 트럭에 있는 배터리를
다시 이 개통으로 넣어주는 V2G 실증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충전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원에 직접 구축했던 전기 충전 스테이션이고요. 전기 트럭도 아직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는 전기차들이 양산되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가 전기차도 개조해가지고 만들어서 전기차가 실제 개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실제 실증을 했었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었고 글로벌로도 지금 저희가 조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실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충전돼 있는 전기차들의 배터리들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로 이제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까지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뭐 아마 요 다음 세션에서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파워 투 모빌리티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아까 또 말씀드렸겠지만 제주는 가장 크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재생에너지에서 만든 파워를 전력을 예, 그때 즉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물론 ESS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ESS에 저장한다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그러니까 경제성을 얻을 수 없는 정도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모빌리티에 옮기는 과정을 이제 프로젝트 했고요. 그래서 파워 투 모빌리티고 이 프로젝트랑 같이 했던 게 이 전기를 열로 해서 저장하는 방식. 그래서 파워 투 힛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를 열이나 모빌리티가 아니고 이제 수소로 전환해서 저장하는 그 형태의 세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국내 섹터 커플링 과제인데요. 기존의 전기라는 섹터를 모빌리티, 힛, 그다음에 이제 수소 이렇게 옮겨서 저장을 하고 다시 이 저장된 거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맡아서 하는 부분은 모빌리티로 옮겨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를 예측해서 전기가 많아지면은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기 공급량이 많아져서 사용량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는 저희가 충전을 유도해서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최대한 버려지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뽑아 쓰는 역할을 하고요. 또 전기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시간대, 특히나 이제 해가 뜨기 직전과 직후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충전하는 사용량들을 줄여서 다른 고객들이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수요를 감축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기존에 이제 뭐 배터리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전기차를 이용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좀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전기차가 증가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 의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가하는 전기차들이 갖고 있는 배터리의 양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만들고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이 모델이 발전한다고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그리는 모습은 이런 형태의 그림인데요. 이것도 이제 버추얼 파워 플랜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우리 집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내가 전기차에 충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전기차에도 충전하고 우리 집에도 쓰고 나는 전기를 많이 안 써서 남는다라고 하면은 이웃집에 그 전기를 팔 수 있는 그런 거래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을 할 때 비싼 시간에는 내가 충전을 하지 말고 전기를 팔고, 싼 시간에는 충분히 전기를 저장하고, 혹은 탄소가 없는 시간대에 나는 충전하고, 탄소가 많은 전기가 만들어진 시간에 내가 충전을 안 한다든지, 이런 고객들의 선택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실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물론 그 전기를 굉장히 발전량을 잘 설계하고 송배전을 잘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그거하고 같이 전기 사용량을 잘 관리해서 더 이상 이제 무언가를 건설을 많이 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 비용 대비 사용자들의 인식 전환과 사용 변화를 통해서 더 이상 건설만 하지 않고 이 지금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분산 에너지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산 에너지라는 게 위쪽에서 보시면 이제 수요 반응 자원, 그래서 전기 사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이제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뽑아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이런 발전적인 요소들을 스스로 가지고 발전해서 쓰는 마이크로 그리드 같은 개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산 에너지와 같이 다 수용할 수 없는 전기에 대해서는 차에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수소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열로 바꿔서 저장하는 형태의 이제 섹터 커플링 영역, 그리고 자가 발전이라든지 집단 에너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는 대한민국에 쓰는 전력에 대해서는 한전이 발전 계획에 따라서 세운 대형 발전기에서 공급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이런 중소형 발전기와 그다음에 좀 스마트해진 전기 사용자와 공급자들을 잘 조율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에너지 전환의 큰 그림이고요. 이 그림이 뭐 우리만 하고 있는 거다는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변화를 하고 있고, 그중에 저희도 그 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분야들의 기술들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로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프로젝트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이라는 단일 공급자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들은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변하지만 해외에 있는 다양한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술과 서비스들을 개발을 해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게 지금의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이제 분산 전원, 이쪽 시장의 트렌드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쪽 분야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2013년도에 세명이서 이제 창업을 한 스타트업이고요. 지금은 한 140명 정도 임직원이 있고, 아까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전기를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똑똑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DR이라고 하는 수요 관리의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은 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이제 배터리 시스템을 굉장히 대형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도 물론 하고 있고, 저희가 그리고 저희 사업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또 앞서 있는 분야는 전기차 충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지금 주변에 보시면은 전기차 충전하는 충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충전기들이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기술들을 지금 국내 그리고 해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누구나 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들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게 이 그리드 위즈 저희가 하는 목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목표는 사실 회사의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전력 산업 전체가 가져가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굉장히 편리한 이 에너지 환경 자체는 저는 이제 그렇게 저희 다음 세대에게 빌려온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채가 더 커지지 않게, 그리고 그들에게도 조금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 기틀을 잘 만들어가고 더 이상 후회가 없도록 에너지 전환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지금 저희들의 또 의무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내용을 가지시고 좋은 사업들, 좋은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서 세상에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